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선언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 브리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 대해서 좀 다루는 영상이고요. 제가 이런 시장 브리핑 관련해서는 텍스트로 텔레그램 방에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풀어서 영상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박스권 안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반등하는 듯 했다가 다시 한번 고꾸라지는 그런 최근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이렇게 최근에 이제 약세로 좀 돌아선 이유는 어쨌든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빗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있었죠. 2조 원 가까이 되는 이더리움 해킹 사건이었는데 요게 터지고 나서 뭐 엄청난 급락이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이빗 거래소가 그만큼 대처를 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락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동력을 좀 잃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좀 꺾인 상태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뭐 비트코인 말고도 이제 이더리움 직접적으로 이제 해킹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킹을 당했었던 그 시점에 또 조정이 나왔고, 그것이 어쨌든 바이빗에서 다시 이더리움을 뭐 매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또 그런 소소한 호재 덕분에 이렇게 이제 또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꼬꾸라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제가 요것도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빗이 대출, 고래 입금, 그리고 이더리움 구매를 통해서 약 44만 개의 이더를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더 수량을 거의 해킹 이전의 상태로 만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진 탓인지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더뿐만 아니라요, 오늘은 또 추가적으로 솔라나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면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봉으로 보게 됐을 때 거의 300달러의 반토막에 해당하는 159달러 정도 지금 떨어지면서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도 관련된 기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바이빗 해킹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연루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과의 어떤 연계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또 대규모 토큰 언락 이벤트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리스크오프 움직임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도 리브라라고 하는 여러분들 최근에 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밈코인 홍보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러그풀 사태가 발생이 되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가지고 역시나 솔라나 생태계에 굉장히 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연이은 악재들이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가격에도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고,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거의 6%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까지 분위기가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ETF 흐름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ETF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데일리로 확인을 좀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순유출 흐름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죠. 위클리 주 단위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2주 동안 상당한 양의 이제 유출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야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요거는 앞으로의 어쨌든 금리 관련한 움직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결국에는 금리의 향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제 데이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미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지 우리 위험 자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꺾여야지 수익률이 낮은 국채보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뭐 주식이라든지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유동성이 옮겨져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금리 향방을 체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려드렸던 이 일정표를 보게 되면요,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또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요일 날을 보시게 되면 미국 FOMC 위원들의 연설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두 번째로 좀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일정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특히나 미국 GDP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추가로 이제 고용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함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얼마나 지금 경기가 괜찮은지 잘 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고용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미국 GDP가 너무 좋게 나오지 않기를 좀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명분이 있으려면 지금 현재 경기가 막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돼버리면 경기 침체 분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지만 경기가 너무 좋다라고 이제 가버리면 더더욱 금리 인하를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뭐 예상치 그대로 비슷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예상치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수준으로 나오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금요일 날 이어서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물가 데이터 역시나 3월 18일, 19일 날 연준에서 결정하는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 변동성이 큰 식품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이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물가가 더 높게 나오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만큼 나온다거나 아니면 예상치보다 더 적게 나오는 것을 좀 바라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러한 일정 이번 주에 또 기다리고 있고 굉장히 또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특히나 이제 리스크오프 움직임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 레버리지, 고배 선물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많은 분들께서 알트코인 언제 가느냐, 알트코인 불장 언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이게 이제 거의 61%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흐름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 큰형님이 좀 더 이제 좋은 불장 환경에서 좀 가다가 이 도미넌스를 내려줘야지 이제 알트 쪽에서도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이제 알트코인 보유자들께서는 좀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손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셔야겠고,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이제 버틸 힘이 있어라고 한다면 끌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흐름이 지금 어쨌든 시간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가다가는 알트코인이 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토큰별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플랜을 좀 잘 세우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주에 특히나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뭐 알트코인에 갑자기 불장이 와가지고 뭐 엄청난 반등을 보여준다,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까지는 충분히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 결국에는 이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금리 동결을 거의 97% 확률로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또 업데이트 되는 상황이 되면 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이 또 미국 트럼프의 관세 스탠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유심히 또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충격에 우려스럽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어쨌든 미국에서 관세 이슈가 지금 엄청난 화두이고 또 여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라고 하는 게 어쨌든 미국으로 이제 수입되는 그 수입품에 대해서 세금을 붙여가지고 실제 소비자들한테 갈 때는 결국에는 그 소비자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아직까지 팽배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또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오기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근에 많은 그런 악재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바이빗 해킹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브라 토큰의 러그풀 사건이라든지, 또 지난번에는 PCI 물가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는 점 등등 해가지고 뭐 데이터까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악재가 굉장히 많이 터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이 비트코인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락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이 95K 부분에서 잘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구간 이 90K 이 구간을 이제 잘 또 지지해 줄 수 있는
있는지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이 구간이 좀 뚫린다면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을 또 보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방향이 정해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지루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에 정말 괜찮은 자산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사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관심을 가지면서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90K부터 이 100K까지 요 사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DCA 나눠서 매수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매일마다 일정 수량의 어떤 BTC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추가로 떨어지더라도 내 평단 낮출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오르면 또 오르는 대로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단기간에 이 BTC, 비트코인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다고 해도 결국에 금리 인하는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 사이클은 물론 이제 막 엄청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금리 인하 시기가 올 수밖에 없고 유동성이 시장에 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미 뉴스에 이제 뭐 금리 인하 한다라는 소식이 뜨면 그때는 이미 늦었고, 우리가 이렇게 좀 관심이 없을 때 조금씩 괜찮은 자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 뭐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시장 틈틈이 좀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 많이 브리핑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크립토 소식들 발빠르게 만나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코인소는 텔레그램 방에도 잘 들어오셔가지고 소식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